CPU와 램만 살리면 되고 그런 작업을 하드웨어가 나왔을 때 하드웨어 개발자랑 소프트웨어 개발자랑 같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환경인 CPU와 메모리 환경이 이미 안정적인 검증이 다 끝나 있는 모듈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어쨌거나 이 플랫폼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 플랫폼 기반의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디벨롭먼트 킷 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먼저 진행하고 있어도 되죠. 실제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보드가 이렇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어차피 안정적인 CPU 모듈을 사는 거니까 그런 안정적인 CPU 모듈 기반의 소프트웨어 작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디버깅은 같이 하겠지만 전체 개발 일정에서 봤을 때 시리얼하게 진행하는 것과 패러럴하게 진행하는 것은 개발 일정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처음에는 여기에 접하는 시간이 조금 뭐 리눅스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한번 익숙해지면 이것 기반의 굉장히 다양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의 제품이라고 봅시다. 이 제품 또는 뭐 이런 제품 또는 뭐 이런 제품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밑에 베이스보드만 자꾸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개발 나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어차피 밑에 있는 페리페럴이 바뀌는 거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개발 환경에 대한 익숙함은 이제 완전 끝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 속도가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레퍼런스 모듈은 사는 게 맞지만 그러한 어떤 레퍼런스 모듈을 적용시킬 때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실제 양산 제품에 적용되는 모듈은 솔직히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제가 썼지만 여기 있죠. 산업용 규격에 맞도록 원래 그 시스템 베이스라는 업체 자체가 이런 식의 어떤 모듈보다는 원래 이제 그 시리얼 통신 기반의 자체품을 만들어서 파는 연구개발용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그 제품에 이미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이 CPU 모듈도 산업용 규격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 규격이라든지 전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해외 수출도 가능해요. 실제 수출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뭔가 적용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흥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쉽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 역시도 말씀을 좀 조금 자신 있게 제가 제안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이즈가 작다는 건 사실 사이즈가 작으면 이 사이즈를 작게 하기 위해서 아트웍 라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사실 올라가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잘 따져야 되는데 사이즈가 작은 모듈을 적용을 하면 대부분의 제품이 이렇게 나가진 않겠죠. 이 간단한 어떤 이 리모컨만 하더라도 외부에 케이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케이스 안에 어떤 모듈을 집어넣을 때 사이즈가 작다는 건 그만큼 장점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모듈에도 또는 케이스가 아무리 남는다 하더라도 어디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건 이렇게 작은 거는 사실상 굉장히 그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에디도 보면 이 사이즈를 줄이려고 정말 아트웍을 굉장히 잘 떴습니다. 더군다나 사이즈는 작은데 외부 인터페이스는 많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커넥터도 위아래로 따로 나와 있고 이런 커넥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CPU 모듈도 있고 또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미니 PCI 타입을 요구하는 데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변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다만 변종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계속 똑같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으로만 개발하시되 하드웨어 기구적인 것만 달라질 뿐이 소프트웨어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단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몬타비스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거나 외부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면 리눅스라고 하는 이러한 OS는 사실 리얼타임 OS는 아니에요. 이따 설명드릴 건데 리얼타임 OS와 리얼타임 OS가 아닌 OS들의 차이는 선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선순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개발하는 제품의 기능이 1번, 2번, 3번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기능마다 우선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제가 PT하고 있는 이 노트북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은 전원 버튼일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다가 전원 버튼 누르면 그냥 꺼지죠. 우선순위가 제일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을 때 리얼타임 OS는 우선순위가 낮은 녀석이 돌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우선순위 높은 녀석이 저 녀석보다 내가 더 급해. 그러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걔를 종료시키는 게 다른 녀석이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CPU를 선점해서 자기가 CPU를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 리얼타임 OS의 특징인데 리눅스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리눅스는 리얼타임 OS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눅스가 절대로 어디에 적용될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몸 안에 암세포가 있고 이 암세포를 0.6초 만에 태워 죽이는 어떤 그런 의료기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RTOS들은 10,000번이든 10만 번이든 간에 항상 0.5초만 딱 그 레이저를 써서 암세포를 없애요. 근데 리눅스나 이런 어떤 리얼타임 OS가 아닌 것들은 0.5초를 만족시키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령 10,000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9,999번 정도는 0.5초로 만족시키는데 그 중에 한 번인 뭐 예를 들어서 10,000번 중에 한 번이나 10만 번 중에 한 번 정도나 한두 번은 그거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간혹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큰 사고잖아요. 그래서 원래 사람 목숨과 관련돼 있는 데는 리눅스 같은 아니면 또 대표적인 게 윈도우즈예요. 그나마 리눅스는 이제 커널이 많이 좀 오픈되고 많이 뜯어 고쳐져서 선점의 기능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윈도우즈는 아예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비행기에는 절대로 윈도우즈를 쓸 수가 없어요. 비행기 한번 사고 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래서 윈도우즈를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 몬타비스타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리눅스를 94년도부터 썼으니까 이제 올해로 한 15년 정도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인베디드 리눅스라는 게 부각된 거는 한 97년도, 8년도니까 지금 한 10년쯤 전이에요. 그때쯤에는 얘네들이 처음에 하드햇 리눅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왜 우리 리눅스에 보면 레드햇 리눅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드웨어에서 돌리는 레드햇이다라고 해서 얘네가 처음에 회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개발자 몇 명이 하드웨어에서 돌리는 레드햇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프로젝트로 하드 리눅스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성능이 워낙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몬타비스타라는 회사를 세우고 여기에 있는 회장님은 지금도 지긋한 연세에 아직도 개발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나온 그 리눅스 배포판이 엄청나게 리얼타임 성격이 많이 올라가서 리눅스 상에서는 최초로 인공심장을 제어하는 기기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리눅스를 쓸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리눅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몬타비스타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몬타비스타에서 나오는 리눅스 커널을 쓰려면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가장 싼 라이센스 버전이 3천 몇백만 원이에요. 그게 사실은 개발자 1인당 라이센스예요. 예, 원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이거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 RTOS라고 하는 리얼타임 OS 중에 VXWorks라고 하는 윈드리버 제품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수준이 아니라 몇 억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은 1년에 한 10억에서 20억 상당의 라이센스 피를 계속 물고 있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나 LG에서도 지금은 리눅스로 많이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몬타비스타가 하려고 들어왔으나 지금 봤더니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요. 에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몬타비스타와 견줄 정도의 커널 성능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에디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리스판스 타임이 이 녀석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커널 자체는 몇 천만 원짜리 아니면 몇 억짜리의 커널 안 부럽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해도 그걸 서비스해주는 커널이 성능이 떨어지면
어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잘 돌려주지 못할 거니까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이미 양산에 적용될 정도로 안정